어. 안녕하세요. 네, 여주민 평가사입니다. 목소리가 좀 많이 잠겼네요. 죄송합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한번 프라임버프 학원 실무도 마찬가지고요. 스터디 관련해서 좀 이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긴 할 거니까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저 여주민 평가사고요. 23기입니다. 10년 차 정도 됐고요.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안 해본 평가 같은 건 크게 없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저는 지금도 현업을 많이 하고 있는 평가사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있잖아요. 지금 지사장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평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은 이제 지금 7월이잖아요. 지금 기본 강의가 시작한 지 3, 4월이 아니라 7월입니다. 7월이면 이제 기본 강의를 이제 쭉 들으시고 이제 스터디를 이제 선택하러 오신 분들이 계실 거고, 아니면 7월이고 이제 기본 강의 들으시고 스터디를 들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제 스터디를 이미 우리 학원 듣는 걸 정해 놓으시고 어떻게 스터디를 이제 꾸려나갈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오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종전에 있었던 33회 실무 문제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 내년을 얘기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1번이 이제 보상 종합 문제가 나왔고요. 특이한 점은 이제 토지랑 건물, 수목이 나온 건 상관이 없는데 늘 하던 거니까 생활 보상이 이제 하나 나왔고, 축산업 보상이 나왔죠. 소위 말하는 브리타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런 이제 1번 문제가 나왔고, 2번은 이제 거래사례 사정 보정인데, 보통 문제 같으면 거래사례 비교법이 나오는 건데, 거래사례 비교법이 아니라 거래사례를 활용하기 위해서 사정 보정 딱까지만 나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큰 문제로 나왔단 말이죠. 이제 그거 하나 나왔고, 세 번째는 이제 장기 임차권입니다. 요거는 우리나라에 사실 없는 개념이에요. 없는 개념인데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있었고, 마지막은 이제 권리금입니다. 모든 이제 그 학원의 평가사님들께서 다 찍었던 논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번 문제로 간단하게 나왔는데, 잘 보시면 이제 특징이 자 1번, 2번, 3번, 4번. 자, 올해가 이게 나왔습니다. 이제 작년 1번을 이제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면 아실 거예요. 작년 1번은 토지랑 건축물 해가지고 복합부동산 3방식이 나왔거든요. 그 전해에도 1번이 구분소유 부동산 3방식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임대료 평가가 나온다던가 다른 형태의 이제 3방식이 나왔었는데, 사실 늘 3방식만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 기출을 쭉 연역을 살펴보면 3방식이 메인으로 나온 회차가, 그리고 3방식이 메인이 아닌 회차, 혹은 이제 3방식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회차들도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공부를 할 때 좀 잘못하시는 분들이 3방식이 워낙 중요하다고 하시니까, 엄청 중요하긴 하죠. 엄청 중요하긴 한데 그것만 하시거든요. 특히 초반에. 근데 우리는 지금 짧으면 이제 1년 만에 그래도 이제 정상적으로 코스 밟아서 2년 만에 다 끝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다 끝내려고 하시는 건데 3방식만 주구장창 하다가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3방식 여기 어디 있어요? 없죠. 근데 사실은 3방식을 응용해서 풀 수는 있거든요.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풀 수는 있는데, 사실 보시면 이제 보상이고요. 보상.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특정한 학원 다니시면 처음에 보상 전혀 공부 안 하십니다. 근데 1번으로 나왔어요. 1년 차 만에 들어갔는데 이게 나왔단 말이죠. 엄청나게 큰 충격이 발생했을 겁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다 이게 어떤 특정한 물건, 아까 더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잠깐 좀 지우면서 할게요. 설명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게 좀 흥분돼가지고. 자, 그래서 임차권이라는 특수 물건, 권리금이라는 특수 물건이에요. 권리금은 괜찮아요. 권리금을 올해 시험 문제로 안 풀고 들어가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작게 나왔어요. 4번은 너무 쉽게 나왔거든요. 이건 변별력이 없는 거죠. 없는데, 자, 나머지 문제를 보면 이제 임차권 같은 경우에 워낙 이거는 처음 보잖아요. 풀어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다른 파트를 응용을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여기 지상권 적어놨고,
뭐 분양권 적어놨잖아요. 이런 거 풀면 풀 수 있습니다. 풀 수 있어요. 되게 어떻게 보면 조금만 편하게 생각했으면 그러니까 편하게 접근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이제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요거 이번 문제는 이제 글을 좀 쭉 읽어보면 그러니까 딱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천천히 읽어보면 자연스럽게 풀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이제 1번이죠. 이 40점짜리인데 뭐 요거랑 요거는 늘 하던 건데 요거랑 요거는 이제 중요하게 안 푸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스터디에서 문제를 풀 때 한 방식만 이제 주구장창 풀어야 될 것이 아니라 모든 범위를 고르게 풀어야 된다는 말씀 드린 거고요. 당장 내년에 우리 시험 볼 건데 그럼 내년은 또 한 방식 나올 거냐?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를 전부 다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3방식뿐만 아니라 물건별 평가, 권리금도 하고 임차권도 하고 그 다음에 목적별 평가, 특히 이제 보상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스터디를 같이 꾸려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제가 사실은 스터디를 조금 다른 학원에 비해서 어렵게 내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장 들어가면 쉬워요. 올해 제가 이제 답안지 올린 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총평을 내리면서 중하 정도로 제가 매겼습니다. 중하 정도로요. 제가 제 나름 기준으로 중하로 매기면 나쁜 사람이죠. 제가 보면 당연히 조금 쉬울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다가 저는 시험을 지금 본 게 아니라 밖에 나와서 천천히 보면서 이제 매긴 거니까 딴 게 아니라 이제 시험을 보시고 나시면 저희 수험생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서 본인들 느낀 이 소고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저희 스터디 학생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시간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가지고 1번 문제 가서 조문 열심히 적고 마무리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정도로 시간이 남을 정도로 이제 제 스터디보다는 좀 쉽게 나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쉽다고 하면 계속 말씀이 좀 죄송하긴 한데 이렇게 나올 때도 시간이 남아서 가볍게 마무리를 할 수 있고 근데 어렵게 나오는 회차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좀 어렵게 공부를 준비를 해야 또 쉽게 넘어가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스터디 난이도가 당연히 중요하다고 보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실제 시험보다 마지막 3기나 4기 정도는 조금 더 어렵게 내드립니다. 내어서 실제 시험에 들어갔을 때 편하게 풀고 나오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린다는 점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건 꼭 얘기해드려야겠죠. 아유, 제가 엄청 특히 요거 생활보상 요거 1번 문제를 내드렸거든요. 제 생활보상 풀고 이거 푸시면 너무 쉽고요. 축산업 보상은 낸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사실 3기 때 냈는데 엄청 큰 용기를 가지고 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다 브리타라고 하니까 스터디 내면 사실 욕하는 분도 계신데 근데 현업을 하는 저로서는 브리타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왜냐하면 저도 작년과 올해 들어서 축산업 관련된 보상평가를 한 3번, 4번 정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만 3번, 4번 할 리는 없잖아요. 다른 평은 다 하실 텐데 그러면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기출 내용을 조금 봤으니까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잡으셨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스터디에 대한 이제 스케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7월 달입니다. 7월 달이고요. 4월 달부터 기본 강의를 같이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 강의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지금 여기죠. 기본 강의. 기본 강의가 내일로 이제 끝납니다. 이제 끝났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지금 문풀 강의가 들어갑니다. 평일에 문풀을 이제 2번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연기를 하죠. 토요일에 오셔서 한 번 더 씁니다. 평일에 쓰는 이제 초급 문풀은 이제 그 평소에 풀던 패스 초급편, 중급편 요거를 가지고 연습해온 거를 와가지고 다시 한번 연습하는 거고요. 처음에 문제 풀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고 주말에는 이제 토요일에는 새 문제 푸는 거죠. 풀어가지고 3번 정도 연습을 하면서 계속 이제 실전 연습 이런 형태입니다.
그 스터디 연기를 해야 하냐 말아야 되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공부가 충분히 지금 잘 따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연기에 대한 필요성을 묻는 분들이 계신데, 우선은 뭐 맞습니다. 연기부터 사기까지 전체 중에서 가장 덜 중요한 거는 사실 연기가 맞아요. 연기가 맞거든요. 왜 연기가 덜 중요하냐면 연기가 제일 쉬운 걸 내니까요. 제일 쉬운 걸 내고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을 보통 이제 빨리 답습하기 위해서 뭐 기출 같은 것도 같이 연습을 하고 기본 문제 연습도 하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게 맞긴 맞는데, 그럼 이 과정 빠지면 내가 일기 가면 잘 푸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업 수험생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연기부터 사기까지 잘 그냥 따라오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왜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스터디를 깔아놓는 이유가 있잖아요. 사실 저도 주말에 좀 쉬고 싶거든요. 쉬고 싶은데 같이 연기를 해야 우리 학생분들이 다른 학원에 비해서 더 빨리 붙으니까 제가 깔아놓고 같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본 강의를 뭐 다 안 들었거나 아니면 나는 아직 실력이 안 돼가지고 뭐 연기를 들어도 되냐라고 하시는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내년에 오셔가지고 이기부터 들으시면 연기 1기 들으신 분에 비해서 잘 풀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준비가 안 됐으면 어떻게든 뭐 그 기본 강의 덜 들으셨으면 빠르게 다시 듣고 참석하시고, 아니면 연기를 하는 도중에 빨리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빨리 따라와야 내년에 이맘때 되면 같이 시험 쳐야죠. 합격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공부가 덜 됐는데 이런 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마음이 조금 안일하신 것 같아요. 조금 더 마음을 타이트하게 잡으셔야 내년에 7월달, 내년 6월 말 됐을 때 나 올해 한번 같이 해볼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두 번 미루시면 내년에 무조건 1년 미룹니다. 올해 무조건 같이 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위치를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쭉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연기 때는 요런 이제 제 패스 초급편 문제 수준 정도가 거기다가 조금 더 어렵게 제가 스터디 문제를 낼 거고요. 연기는요. 그다음에 일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뭐 기출 같은 건 전 잘 안 냅니다. 안 내고 제 문제를 통해 가지고 1기, 2기, 3기고요. 자, 연기 1기. 근데 기본 강의 보시면 기출이 함께 오죠. 기출은 요때 같이 다 기본 정리하는 겁니다. 근데 기출을 이때 뗄 수는 없어요. 기출을 이제 전 내용을 이제 같이 하면서 이해만 하고 가져만 가고요. 심도 있게 내가 그거를 뭐 암기를 하고 충분히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숙달되는 거는 계속 혼자서 또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기본 강의가 없잖아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되겠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제 2기 때는 응용 문제, 심화 문제 같이 푸는 거고, 뭐 요때 이제 축소하는 보상 비슷한 거 푸는 거죠. 이제 푸는 거고요. 당연히 축소하는 보상 내년에 안 됩니다. 올해 나왔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브리타를 매년 브리타를 생각하시는 것들을 제가 꼭 몇 개는 내거든요. 그래서 꼭 이제 표정이 많이 안 좋아지시는데 문제 내고 나면, 근데 결국 시험 보고 나시면 다 그게 피와 살이 됐구나 느끼시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걸 같이 이제 풀 거고요. 자, 마지막 4, 5, 6월 달은 이제 뭐 뒤돌아볼 수 없는 시기죠. 요때 정말 어려운 문제 풀 거고 같이 이제 어떻게 마지막 도전을 할 건지 전략까지 잡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을 되면서 제가 또 다시 한번 높아시 말씀드리는데, 사기만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매년 계세요. 사실은 뭐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데 매년 저 찾아오시니까. 근데 매년 오시면 안 되잖아요. 올해만 보고 내년에는 이제 업계에서 만나고 그런 게 좋겠죠. 그래서 스터디는 만약에 사기만 온다고 하시더라도 혼자서라도 쭉 따라오시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사기만 딱 듣는다고 시험에 합격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 그 이유를 또 다음 장 보면서 말씀 한번 살짝 앞에 다시 돌아와서, 자, 보시면 기출 나왔죠. 제 문제가 1기, 2기, 2기, 4기, 2기, 3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이제 문제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특정 한 기만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는 제가 별로 안 유명해서 제가 마지막에 낸 것들이 시험에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내도
출제위원들이 제가 낸 줄 몰라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 동네가 큰 학원이 몇 개 없잖아요. 그 문제들 다 들고 들어가시거든요. 그리고 저도 나름 이 학원의 메인 강사이기 때문에 제 문제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실 어떤 특정한 문제를 그대로 나오기는 쉽진 않아요. 특히나 시험 직전 문제들은요.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스터디를 바라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스터디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 실무 기준입니다. 우선 이번 연기는 60점 할 거고요. 40점짜리 1개, 20점짜리 1개, 혹은 30, 20, 10 이렇게 해가지고요. 좀 배점을 맞출 거고요. 10분 더 드립니다. 예, 그렇게 되고 아까 시험하고 바로 강평한다 그랬죠. 예, 80분 정도 되니까 기초 실무 이론 위주로 해가지고 기본 강의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도 충분히 설명드리는 강평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뭐 기본 산식이라던가 뭐 주요 규정들 당연히 기초 실무 이론 하면서 할 거고, 예, 문제 분석이랑 답안 작성 지금 전혀 안 잡혀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이 이제 할 겁니다. 문제 분석 정말 처음에 습관 잘 들이셔야 돼요. 문제 분석 대강대강 하시는 습관 처음에 많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나중에 후회하세요. 한 이쯤 와가지고 안 됩니다. 연기부터 바르게 문제 분석 하셔야 돼요. 아이고, 예. 요거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답안지 받으릴 거거든요. 답안지 처음에 글씨부터 해가지고 제가 한 명 한 명 받으릴 테니까, 예. 답안지도 정말 비효율적으로 쓰는 습관들이 들어지면 또 나중에 고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질문하신 것 중에 되게 그 쉬운 계산도 물어봐도 되냐 이런 거 있으신데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되죠. 예. 근데 그거 사실 2, 3, 4기 가시면 물어보기 좀 약간 부끄러우시거든요. 연기니까 편하게 물어보세요. 예. 아주 기초적인 거 상관없습니다. 예. 모르니까 공부하러 오신 거지. 다 알면 공부하러 왜 와요? 예. 다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특정한 거 모른다 해가지고 면박 주고 이런 사람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저기 학원 선생님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 있고, 자, 나머지는 지금 1, 2, 3, 4기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뭐 요거는 일단은 제가 이렇게 PT를 해가지고 만들어 놨으니까 요거는 영상으로 남아 있잖아요. 뭐 설명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많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연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당연히 난이도가 올라가겠죠. 올라가면서 단계적으로 실력을 올리는 형태가 되겠고요. 배점 1기는 80점 정도. 2기부터 무조건 100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1기를 해보니까 1기를 하는 도중에 잘 하시더라고요. 보통 하다가 1기가 좀 길다 보니까. 예, 그러면 중간에 제가 이제 답안지를 좀 보다가 100점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리 100점 100점 풀면 좋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형태로 갈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스터디는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이거는 참고 사항인데요. 지금 책 기다리시는 분 계실까봐 지금 기출편 핸드북 요거 2권 남았거든요. 나머지는 다 출간됐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요약집인 핸드북 기다리시는 분이 꽤 많이 계세요. 제가 일부러 좀 천천히 내고 있는데 지금 너무 빨리 내드리면 이거 제대로 안 보시고 요것만 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핸드북 출간은 이제 사실 어제 제가 초고를 넘겼거든요. 출판사에.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요거 그리고 저기 이제 뭐 좀 자세한 개인적인 상담이라던가 공부 질문 같은 거 받고 싶으시면 우선은 제가 여러 가지 창구를 마련해 놨는데, 우선 문풀 저랑 같이 평일에 만나시는 분들은요, 제가 수업 끝나면 수업이 보통 9시 반에 끝나거든요. 그때부터 30분 정도 1시간 정도 빼가지고 제가 다 이제 상담해 드릴 거고요. 스터디 실강 오시는 분들은 스터디 실강 끝나고 나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드리고, 전부 이 실강으로 해드시는 분들은요, 저는 뭐 5분 10분 하지 않거든요. 30분 1시간씩 합니다. 그래서 미리 저기 전화번호로 예약을 해주시면 제가 시간 탁탁 전해 놓을 테니까 그렇게 맞춰서 오시면 시간 낭비 없이 저랑 만나실 수 있고요. 온라인 분들이 좀 고민인데 만나서 하는 게 최고거든요. 그러면 정말 1시간이라도
뭐랄까 10시간 한 것처럼 많은 걸 얘기 드릴 수 있는데 좀 아쉽긴 한데요. 정 안 되면 예, 전화 상담이라도 꼭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예, 연락하시면 꼭 해드리고요. 제 생각에는 전화 상담 하다가 보통 오세요. 제가 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별도 대면 상담 일정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면 상담 뭐 너무 안 된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 우리 간프 예, 해가지고 네이버 카페에 제 게시판에 질문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스터디를 오시기 전에 혹은 문풀을 오시기 전에 그리고 혹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기본 강의도 안 들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러면 스터디가 어려운 문제를 푸니까 스터디만 먼저 들으면 안 되나요? 하시는 건데 예, 그거는 보다는 스터디를 들으시더라도 꼭 기본 강의는 들으셔야 됩니다. 오히려 문풀을 안 듣지 마시고요. 기본 강의 들으시고 스터디 오시고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히 직장인 수험생분들 연락 많이 주시는데 정 준비 하나도 안 되셨으면 기본 강의 들으시고 스터디입니다. 문풀 이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스터디 오셔가지고 오히려 기본 강의를 반복하시고 문제를 실전으로 푸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 되겠습니다. 문풀을 썼고 뭐 그 다음에 스터디 몇 개를 빠뜨리고 이거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서 요거는 뭐냐면 그 기본 강의도 안 들으신 분들은 꼭 이 특강 시리즈 일단 말 그대로 무료니까 요거 한번 들어가서 홈페이지 보시고요.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많이 못 드렸는데 그래도 시간 오버를 많이 했네요. 네, 요까지 설명드리고 스터디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